네,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요즘으로 말하면 뭐지? 언론 방송이죠. 네. 언론 방송을 통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또 복된 소식. 특별히 뭘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신다.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자, 그래서 재밌는 게 이승만 청년이 제일 먼저 한 직업이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대제 학당을 졸업한 후에 독립신문을 도왔고 1898년도 5월 달에 최초로 일간지를 만들었어요. 일간지. 매일신문. 어마어마하죠? 그 전에 독립신문이 있었는데 그거 주간지야. 근데 매일신문, 오늘날로 일간지를 23세 청년이 만드는 거예요. 일간지를. 대단하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개혁해야 된다. 또 국제정세가 이렇게 우리 조선을 잡아먹기 위해서 열강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걸 국민들에게 깨우려고 하는 개혁운동을 하다가 동시에 태극기 집회도 했습니다. 야외. 근데 그 당시는 뭐 또 언론 방송이 약하니까 최초로 만민공동회라는 걸 통해서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알리려고 국민을 깨우려고 그래서 제1차, 제2차, 제3차가 어디서 했냐면 대한문. 그 당시는 대안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1906년도에 대한문으로 바뀌었거든. 대한문에서 최초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계속했지.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보니까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리고 제23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추밀원 추천돼가지고 그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구파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박영료를 모셔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엮어서 체포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놀랍게도 이승만 청년이 최초의 언론인의 역할을 했고 한반도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일간지를 창설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아시는 대로 엮여가지고 한성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를 키운 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잖아요.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902년도 6월 10일 날 어청도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게 세월호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세월호가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과적을 해가지고 또 원래 그 배가 아니었는데 다른 배를 타려고 했거든요. 근데 배를 교체하고 거기다 과적을 하고 또 배 그 만에서 괜히 급회전을 해가지고 엎어버려가지고 태양사가 났잖아요.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똑같이 일본 제국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그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 죽이려는 거니?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꿈이 뭐였어요? 바로 동양의 최초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성경 정신을 기독교 정신, 자유의 정신을 기초로 한 미국과 같은 나라를 동양에 만들어서 이 나라가 동양의 선교를 책임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와서 선교하다가 이승만을 만나고 야 얘를 조지 워싱턴과 같이 키우면 우리가 세우겠다 해서 키웠는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일본 제국이 청일 전쟁에서 이겨 또 러시아를 또 물리치고 조선 침략하려고 하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갖다가 오하이오 주의 언론 회사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철도 회사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언론 회사와 철도 회사가 조선에 들어왔다, 구한말 들어왔다. 일본이 감히 식민지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미국하고 외교 마찰이 생기잖아. 외교 마찰이 생기잖아. 한일합방 전이군요. 전이지요. 한참 전이 을사호적 전이에요.
1902년도에 그래서 미국의 언론사가 들어오고 미국의 철도회사가 들어와서 미국 회사 철도를 깔고 언론 활동을 한다? 조선 식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똑같이 원래는 6월 8일 날 목포에서 성경 번역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주일 날 무어 선교사가 와가지고 시흥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 교회 개척 식을 하고 월요일 날 가려고 그랬는데 일본 놈이 공작을 했지. 가는 철도를 걸르는데 일본 노무자가 시비를 붙어가지고 싸움 붙은 거예요. 앞에 있는 형사는. 그러니까 조사받는 명목으로 월요일 날 갈 수 있어요? 못 갔잖아. 조사받느라고. 그 사이에 배를 교체시킨 거야. 어떤 배를 교체시켰느냐? 증기선이 있잖아. 오사카 증기선. 원래는 오사카 증기선을 타고 가기로 했는데 배를 교체했는데 뭐로 했냐면 증기선은 증기선인데 포경선, 고래를 잡는 목선에다가 증기만 갖다가 한 배를 교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10일 날 가다가 진짜 증기선하고 충돌을 한 거지. 그리고 못 나오게 그 가판을 잠그고 못 나오게 해서 그 순금을 사신 거야.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죽음의 원인도 언론 때문이야. 오하이오 미국의 언론 회사를 가져와 가지고 조선의 독립하려고. 그래서 제거하니까 그 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1905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제일 먼저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도 정미 7주약으로 군대를 해산하죠. 그리고 1910년도에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을 하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을 필요가 있어요. 자, 1909년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토 히로부미 일본 총독이니까 그리고 그 10가지 제목 중에 첫 번째 제목이 뭐니? 명성황후를 시해한 자.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일본 낭인들과 일본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이거 뭐야? 군사작전이었거든요. 그 위에는 뭐예요? 육군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가 있고 그 위에는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 이토 히로부미가 있지. 그 위에 누구 있어? 천황이 있잖아. 천황을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야. 일본의 최초의 수상인데다가 일본 제국의 최초 수상인데다가 일본 제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든 이토 후미를 조선의 청년 죽였다니까 너무너무 열을 받아가지고요. 천황한테 뭐라는 거니? 하루 동안 조선 사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 정도였습니다. 원할 쳐가지고.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이 된 거예요. 원래 이토 히로부미는 그래도 문관이라 야 조선을 차근차근 조용히 이렇게 해먹자 이런 작전을 썼거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그런 온건파가 죽어버리니까 일본이 세상 말로 빡쳐가지고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육군 대신 출신인데 조선 조져야 된다. 바로 한일 합방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강압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너무 억압을 하니까 못 살겠다는 거야. 물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림을 열망한다 라고 윌슨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국제연맹이 청원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전략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도 압박을 하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프로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프로테스트를 했는데 안중근처럼 권총 가지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평화적인 방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니 선교사들 모았어. 이 총독부에서 와가지고 우사미하고 와가지고 야 이게 뭐 전국이 난리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딱 내 경계 뭐냐면 니네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렇다. 강압적으로 하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평화적으로 해라. 그렇게 조언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 전까지는 학교를 세운다든지 병원을 세운다든지 허가제야. 근데 허가 내줘 안 내줘?
안 해주지.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도 학교를 세우고 싶어도 선교사들이 허가 안 되는 거야. 근데 3.1 운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니? 신고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교육이 발달한 거지. 교육자가. 그러니까 총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 비폭력, 이 지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독립운동은 뭐냐면 총칼 가지고 해봐야 오히려 다 죽는 거야.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 뭐냐? 일본 놈보다 잘하면 독립운동이다. 일본 놈보다 공부 잘하면 독립운동이다. 일본 놈하고 법대 가서 경쟁해가지고 수석 합격하면 독립운동이다. 과학기술 배워가지고 기술자 되면 독립운동이다. 괜히 작대기 들고 총싸움하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개죽음 당하잖아. 그래서 36년의 일본 통치에도 불구하고 해방됐을 때 이런 천재들이 일본 놈하고 경쟁해서 이겼던 천재들이 이승만 대통령 합해가지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한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조선일보 주필했던 인복일 아시죠? 인복일이라는 사람이 인복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당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아이고 이 당진에 빨갱이들이 많아. 해방 당시에. 왜? 박헌영이가 예산 출신이거든. 그래서 박헌영이 출신이라 이 충청도 쪽이 아주 빨갱이가 득실득실했어요. 더군다나 6.25 전쟁 일으키기 전에 서해안에 이미 간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도 보내고 충남에도 보내고 광주도 보냈는데, 인천하고 광주 다 때려잡았는데 충남 쪽은 못 때려잡은 거야. 그러니까 충남 쪽에 이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공산당 이게 돼가지고 충청도에서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오일 인사들이.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공산당들이 돌아가지고 공산당이 좋다고 선전선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사들이 다 포섭이 된 거야. 자, 그래서 교사가 김일성 만세 연설을 시키는데 이승만 괴뢰도당 비판하고 김일성 만세 연설을 시키는데 누굴 시키겠어? 똑똑한 놈 시키겠지. 인복일이가 똑똑하거든. 그래서 인복일이가 초등학생으로 김일성 만세 연설했어. 인복일, 인지연의 아버님이. 그리고 똑똑하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데 이제 똑똑하니까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교를 들어갔는데 4.19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인복일 청년이 있어서는 이승만 하면 나쁜 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잠재적이 된 거지. 4.19를 시험에다가. 그리고 신문, 방송학, 언론학에 대학원 석사를 하고 최고 엘리트지. 조선일보 주필을 했어요. 1898년 뭐예요? 최초 일간지 100주년이야. 일간지 100주년.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100주년 기념 역사 사진전을 대대적으로 하게 됐어. 그러니까 조선일보 주필의 최고의 신문 박사니까 이분이 일간지 100주년 이 역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굴 발견해? 인복이로 발견했나? 이승만을 발견하잖아. 이승만을? 충격을 받은 거야. 이승만 하면 자기 어렸을 때 기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23세의 청년이 일간지를 만들었어? 그 사실 안서가 이 사람이 팍 돌아선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전향한 거야. 회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 전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책도 썼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라는 분은 참 신기해가지고 워낙 위대한 천재이기 때문에 이승만을 연구하면 거의 다 천재로 변해. 이분은 언론이잖아요. 정치가 아니잖아. 근데 이승만 연구하다가 외교적인 책을 썼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외교, 하이제나와 외교 과정, 그 3년간의 책을 썼어요. 대단한 역작입니다. 또 한 번 제기한 분이 있는데 연세대학교의 경제학교에서 석좌교수 김학은이라는 분이 있어. 김학일 아니에요? 김학은 교수님이 은퇴하고 심심해서 우연히 책 보다가
이승만 박사의 프린스턴 대학 논문을 본 거야. 그래도 프린스턴 대학 놀랐지. 논문을 우연히 봤는데 이걸 보고 또 뒤집어진 거야. 그 논문은 국제법적인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책이라는 거야. 감동을 받고 이분이 또 완전히 이승만 팬이 돼가지고 경제학자인데 무슨 책을 썼냐면 이승만과 마샤리크, 체코의 국부 마샤리크 정치학 책을 썼네. 그러니까 이승만을 제대로 알면 다 천재로 변하는 거야. 자, 그런 역사가 있다면, 자,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3월 5일 날 1960년도 3월 5일 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바로 직전에요. 3월 5일 날 조선일보 창간 40주년 기념해서 조선일보에 회호를 써줬어요. 뭐라고 써주는 거니? 풍우, 표령, 지제. 이 비바람이 치는 것과 같은 이런 난세에는 외국 언론 창단, 언론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나라를 위한 언론이 창단이 돼야 이런 비바람이 치는 이런 난세와 위기 시대에 돼야 된다라고 조선일보에게 그 회호를 써줬습니다. 그게 마지막 이승만 박사님의 하신 일이 하나야. 근데 어떻게 됐어? 2016년에 누가 앞장섰어? 종북 좌파가 앞장선 건 그렇다고 보는데 조중동이 앞장섰잖아요. 아니, 난세에 위국해서 언론을 창단하라 했더니 지금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론 방송이 도와줘도 힘든데 언론 방송이 이겨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언론 좌파 장독들이 정의와 진실을 주장하는 우리와 조원진 의원을 얼마나 가치같이 여기겠어. 그래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조원진 대표님이 YTN의 방송에 나가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봤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우리 국민들 순식간에 깨우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어요. 아멘. 이게 진실과 정의의 승리의 역사라고. 자,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 만약에 히틀러가 이겼으면 끝났지. 그래. 일본이 이겼으면 전쟁이 끝났겠지.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한 말에 일본이 이겼으면 끝날 것 같지만 살아났잖아. 그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믿고 정말로 이 언론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도.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 진정한 언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마지막에 남긴 어록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뭐냐? 첫째, 학문이라고 했어요. 학문. 왜? 언론이 취재를 하잖아요. 깊이 심도 있게 취재를 해가지고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론에서 어떤 사건을 취재하기도 하고 역사를 취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이 우리 국민 그런 학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수준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국민들 지식을 높여주고 국민 수준을 높여주고 그래서 학문이라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도 감옥에 들어가서요 제국신문이나 이런 데 익명으로 기고를 많이 했어요. 그걸 나중에 편집한 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취재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이런 걸 연구해서 발표해서 논문도 쓰고 또 기고도 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학문적 지식, 그 지혜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계라고 해서 경계가 뭐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깨우치는 거야, 각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비리 같은 걸 추적해가지고 보도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또 무슨 안전사고에 관한 걸 또 심층 취재해가지고 저렇게 되면 사고 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국민들을 경계하는, 각성시키는 경계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통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통합. 자, 여론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거룩한 목표, 아주 가장 쉬운 얘기로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걸로 북한 동포를 해방하고 북한 동포 구호된다고 하는 이 자유통일이라는 걸로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역할이 언론의 역할인데 근데 완전 정반대. 완전 정반대잖아. 완전히. 완전히 뭐 김정은 나팔수 역할을 하지 않나? 아유.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나? 언론이 완전히 국민을 분열시켜가지고 완전히 부절시켜가지고 내 편, 적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수법이 그거거든요. 정의라는 걸로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야. 아니, 증오라는 걸로, 증오라는 걸로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적을 죽이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정권을 잡고 해왔잖아요. 그게 문재인이었고, 그래서 적폐천상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바로 학문의 기능, 취재를 기입해가지고 국민의 지식과 이걸 높여주고 선진국에 있는 걸 취재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시스템을 취재해가지고 와서 국민들이 알려주고 학문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그래서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깨워주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 통합의 기능.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이것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언론이 저래야 된다라고 여론이 형성이 되고 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